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화끈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제안을 했을 때 430억 달러를 줄 테니까 100% 주식을 나한테 달라. 주당 54불 20센트.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때 SEC에다가,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보고했던 그 보고서에 보면은 현찰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니 그 현찰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SEC에다가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현찰 준비됐다라는 보고가 나와서 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465억을 확보했다. 430억 달러 제안했는데 465억 달러 준비돼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 보고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트윗을 날리는데, 두 가지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게 좀 며칠 차로 시차를 두고 날린 거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4월 16일에 트윗에다가는 Love me tender, 그리고 막 음표를 달아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아도 이것은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에 보면은 4월 19일, 뭐뭐뭐 is the night,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뭐뭐뭐 is the night. 뭐 어떤 사람들은 tonight is the nigh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들을 달긴 했었는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의미하려고 했던 것은 tender is the night 이었습니다. tender is the night 이라는 것은 스캇 피츠제너럴이 쓴 소설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tender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른바 텐더 오퍼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암시를 이때부터 했던 겁니다. 4월 16일에 또 한 번 하고, 또 4월 19일에도 한 번 하고. 시점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트위터 이사회 측에서 자기네들이 독약 처방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머스크가 15% 이상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신주 발행을, 할인된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기존의 주주들이 먼저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지분율은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하고 나서 바로 러브 미 텐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뭐냐? 이사회에서 안 팔겠다고 하면, 결정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직접 주주들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텐더 오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공개 매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회사가 그 인수합병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주식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나가 이사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를 보고 그러면 모든 주식을 이 사람한테 양도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주면 그러면은 게임 끝. 그러면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주당 얼마로 해주겠다라는 가격을 하겠죠. 그럼 그 가격으로 이제 결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사회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사회가 반대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번째 방법, 공개적으로 얼마 주식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의 주식을 나한테 파세요라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50%만 넘기면, 50%만 넘기는 지분을 확보하기만, 그 주식을 사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사들을 해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운영진들을 갈아치운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임시 주주총회 같은 거를 열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대주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극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방법, 공개적으로 주주들한테 지금 러브콜을 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하겠다, 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못을 받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충분히 현금도 지금 확보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걸 진행할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스크가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만약에 50%를 넘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들이려면. 그런데 50% 가기도 전에 15%만 넘어도 이사회에서는 독약 처방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발행하겠다. 머스크는 살 수 없어. 우리 기존의 주주들만 살 수 있어. 해가지고
주식을 왕창 발행해 놓으면 머스크가 열심히 20% 샀다 칩시다. 그래봤자 신주가 발행이 돼가지고 다른 주주들이 그걸 다 사버리면은 본인 지분율이 주식은 똑같이 일정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분율이 퍼센트가 10%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돈 넣기 게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압박하는 거죠, 이사회를. 이사회 압박해가지고 야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나와라, 협상하자라고 지금 이제 손짓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465억 달러를 뭐 세계 최고 부자니까 뭐 순식간에 모으긴 했는데 어떻게 모았느냐? 뭐 대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대략 이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본인 돈이고요. 본인이 돈을 낸 것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금 이제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융자를 받은 겁니다. 돈을 꾼 겁니다. 255억 달러가 지금 채무금융, 그러니까 꾸은 것이고요. 뭐 조건부로 다 담보 잡히고 꾸은 거겠죠. 그리고 210억 달러는 본인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 건 겁니다. 이것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재밌는데, 돈을, 머스크한테 담보를 잡았던 뭐 했건 간에 머스크한테 돈을 꿔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꿔준 사람들 명단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바클레이스, 그 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 MUFG, 미즈호 은행, 그다음 BNB 파리바스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시니어 펀딩,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금융가에서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인수했을 때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면 트위터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꿔주는 거죠. 그냥 꿔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금융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트위터 주식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스크가 정말 진지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들로부터 돈을 꾸는 것까지 진행을 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은행들이 여기에다 돈을 꽂았다라는 것은 머스크가 인수하고 난 뒤에 트위터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위터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머스크가 인수하면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물론 작년에 한때 70불 가까이 올라갔던 70불대까지 올라갔던 이 트위터 주식이 지금은 추락해가지고 40불대긴 하지만 한때 70불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54불 20센트라는 가격이 너무 저평가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협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협상이 진행이 돼서 정식으로 협상이 진행이 돼서 이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팔지 않고 오픈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트위터 주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머스크가 산다고 하니까 머스크한테 팔겠다가 아니라 머스크가 사겠다고 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나 팔 수 있어 하고 시장에다가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팔지는 않지만 팔 수 있다라는 의향을 내비쳐 놓음으로써 어떤 그 이사회에 대한 압박 같은 거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버티지 말고 웬만하면은 합의해라라고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실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트위터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복잡하게 일이 돌아가는데 누구 쪽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고 누가 더 먼저 행동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셈법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를 지금 이끌고 있는 머스크는 최근 몇 주 동안에 9% 일단 확보를 한 상태인데 과연 51%, 50% 넘기는 주식 확보로 전략을 쓸지 공개 매수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이사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잭 돌시가 이사회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미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별히 이제 5월 24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5월 24일이 되면은 트위터의 주주 중에서 2명이 자리가 교체가 됩니다. 그 새로운 주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가 나가고 새로운 주주를 뽑아야, 이사를, 기존 이사 2명이 나가고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야 되는 이사회 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날인데 그때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트위터를 머스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럼 분명히 표현의 자유, 발언의 자유 보장해주는 사이트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보수주의자들한테는 숨통 트이는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루스 소셜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씁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쓰고 있는 플랫폼을 이제 막 시작하는 플랫폼이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죠. 게러 같은 경우에 지금 500만 명 얼마 전에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500만 명 회원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10억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좋으나 한쪽으로는 좀 서운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